어떤 사람은 매일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게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싫습니다.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한번 해봐야 된다. 일단 3일만 한번 해보자. 3일 동안 한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다.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전교 1등 전략 중에서 좋은 습관을 첫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한다. 엄청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냉수 샤워를 한다. 냉수 샤워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차가운 물이 이렇게 피부에 닿게 되면은 이 찬물 때문에 내가 심장마비가 걸릴지 몰라 해가지고서 이 속에서 모든 세포들이 생존력을 한층 높여요. 온몸이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서 이 차가운 물과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훨씬 더 면역력도 좋아지고 문제 해결력도 좋아지고 또 두뇌의 흐름도 굉장히 민첩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샤워가 어떤 사람은 매일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습관이 돼 있으면 매일 그거를 갖다 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게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싫습니다.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한번 해봐야 된다. 일단 3일만 한번 해보자. 3일 동안 한 것이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다. 그리고 일주일만 하면은 거의 힘들지가 않다.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 제일 편하다. 전교 1등의 습관을 갖다가 제가 곰곰이 살펴봤더니 거의 전교 1등짜리는 일찍 일어나요. 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딱 하고 명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요 내용들은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 복식 호흡하기, 교실에서 수업할 때는 앞자리 앉기, 인사 잘하기, 선생님 질문하실 때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생각하면 대답을 못 하거든요. 모르면 질문하기, 소리내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내용 메모하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서 저장해놨다가 이 중에서 몇 개라도 아이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렇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국어는 80분 동안에 16쪽짜리 글을 읽고서 답을 고르거든요. 영어나 과학에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시험은 독해력 싸움이거든요. 특목고 특히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단계에서 물리 수학으로 시간을 거의 다 보내기 때문에 과학이라든지 수학은 잘하는데 독해력이 부족해서 나중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안 읽는 애들한테 이인화가 쓴 영원한 제국이라는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만화처럼. 하루면 다 읽어요. 이은성이 소설 동의구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틀이면 다 읽어요. 요거 읽고 나면은 이문열 삼국지를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역사소설이기 때문에. 독서가 좀 약한 학생들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단계에서는 이런 걸 익히게 되면 독해력도 많이 늘고 어휘력도 많이 늘어서 성적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려면은 일단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 교육은 학부모님과 학생과 선생님의 삼각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삼각관계가 아주 안정적이고 공고하다면은 이 학생은 아주 안정적으로 아이도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학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사이가 나빠도 또 학생과 선생님과 사이가 나빠도 부모님과 학생과 사이가 나빠도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시험 준비인데 보통 이제 3주 전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1단계는 8일 전 과목을 갖다가 개념 요약을 한다. 2단계는 5일 전 과목 기출문제를 푼다. 3단계는 4일 핵심 과목 심화 문제를 갖다 푼다. 오답 노트를 만든다. 또 4단계는 3일 오답 노트를 풀고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본다. 마지막 1일 다음날 시험 공부를 갖다가 완벽하게 한다. 벌써 여기서 이제 몇 번 반복하게 되냐면은 5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수업 받을 때도 예습해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소단원 문제풀이 한번 해봐야 되고 중단원 문제풀이 한번 해야 돼. 그때도 한 5번 정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10번 정도 반복이 되는 거고 한 10번 정도 반복이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외워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볼 때 한순간에 중요한 걸 딱 까먹어요. 묘하게 어떤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최대한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교 1등 전략이다. 학부모님들 질문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행학습을 해야 하나요? 선행을 한 학생이나 하지 않은 학생이나 시험 직전에 보면은 거의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하더라. 아주 선행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이나 좀 그렇지 시험 직전에는 다 100점만큼 맞을 만큼 공부를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면은 선행, 헌애가 최고점을 맞을지 선행하지 않은 애가 최고점을 맞을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같으면은 아무래도 능력이 된다면은 선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초등학교 6학년 애인데 얘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서 어휘라든지 이런 문법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학생 같으면은 바로 수능을 넘어간다든지 수준에 맞춰가지고서 진도를 팍팍 빼주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은 또 두뇌가 그 정도는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아이가 또 공부하고는 욕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욕망을 갖다가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공부를 미리 시키는 것은 의외로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현재도 잘 못하고 있는 애를 갖다가 선행시켜 가지고서 현행도 망하고 선행도 망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선행학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느 고등학교로 갈까요? 일단 고등학교에서 약간 피해야 될 고등학교, 신설된 고등학교는 계속 공사를 해가면서 신입생을 봤거든요. 이런 학교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규모가 작은 학교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같으면은 선택한 학생들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서 한번 실수하게 되면은 4등급을 밀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일반 학생들이 보통 있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기피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또 먼 거리 학교는 좋은 학교라도 가면은 시간 낭비 너무 심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수능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교 가면은 선행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하지 않은 학생이 수능 중심 학교에 가게 되면 그냥 3등급, 4등급으로 밀려가지고서 물론 수능은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내신 성적에도 무너지기 때문에 수시에서 6번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수시 기회를 갖다가 완전히 뺏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입 결과가 주변 학교보다 유난히 낮은 학교도 좀 피해야 되고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매년 똑같아. 진화를 포기한 학교, 잘하기 위해서 변화를 갖다 추구하는 학교가 좋죠.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 학생 본인이 결정하면은 틀림이 없다. 이런 것까지로 질문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